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한국과 미국에 계신 투자자 여러분. Thanks God, it's Friday. 네, Thank God, it's Friday. 네, 멋진 금요일이 왔습니다. 2월의 첫 주말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말 여러분 참 오늘 드릴 말이 많아요. 오늘 드릴 말이 많은데, 일단 미국에서는 뭐 고용 호조 등이 나왔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전해졌던 것이 S&P 최고가의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채널보다도 가장 심도 있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줄 채널, 네, 증시각도기, 증시각도기 채널에서 여러분에게 정확한 미국 시장의 흐름들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난 증시각도기 금요일 순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시장을 매우 크게 아웃퍼폼한 당사자, 증시각도기. 그 증시각도기를 따라잡고자 한다면 증시각도기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부터 시작하는 게 맞으시겠죠? 에듀캐스트.com의 증시각도기의 쉬운 투자가, 증시각도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지 알 수 있고요. 그것부터 따라잡기 시작하시면 곧장 증시각도기를 따라잡는 실력으로 금방, 저보다는 빨리 올라올 것은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순간 3초 만에 육수 만드는 순간 육수, 그 우리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주 소기업인데 저희 증시각도의 TV하고 함께함으로써 중소기업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나중에는 유력한 회사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와 함께하면 작은 회사들도 커지는 그런 것. 네, 유료 광고의 위력을 한번 여러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정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사상 최고가 S&P 500 1.09% 오른 3,871, 다우 1.08% 오른 31,055, 나스닥 1.23% 오른 13,777, 러셀 2000 1.83% 오른 2199포인트를 기록했고, 유럽 시장도 대체적으로 영국을 제외하고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랍게도 아침에 뚜껑을 닦다 보니 달러가 왜 이렇게 강세야? 거의 0.5% 정도 달러가 유로화에 대해서, 엔에 대해서 강세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모습들은 다른 데서 좀 보이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달러 강세는 유럽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맞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도달하는 데 있어서 배경이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자꾸 연준의 흐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냐면, 이 흐름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거시의 틀을 마련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핵심은 이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구조조정은 포기했구나.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 구조조정은 포기했고, 뭐요? 녹여버리겠다. 다 녹여버릴 거야, 내가. 어떻게? 부채의 가치를 떨어뜨려 다 녹여버릴 거야. 이것이 지금 연준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제 현금 보유자들과 투자의 현금 보유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현금만이 모든 것인 투자자들 입장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상당히 어려워졌고 전쟁이 터졌죠. 전쟁이 터져서 어려운 기업들을 어려우니까, 그래 너는 좀 어려우니까 이제 그만해, 그동안 고생했어, 안녕, 사요나라, 이렇게 자영업자 얘기 들은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연준은 대대적으로 거시를 건드리는 입장에서는 그래 다 살려줄게. 그런데 이건 뒤집어보면 어떻게? 같이 나누자. 다 살려주는 대신에 이 부담을 다 같이 나누자가 연준의 핵심적 아이디어로 정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왜 그러냐? 테이퍼링도 안 하겠대. 테이퍼링도 안 하겠고, 2020 올해 안에, 그리고 경기 엄청 올라, 괜찮아, 상관없어. 그리고 뭐야? 인플레이션 기다려. 그렇지.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뭡니까?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돈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10년 후에 지금의 1억은 현재 5천만 원 가치밖에 안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느릴 수도 있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돈 가치가 떨어질 거예요.
지금 50억짜리 아파트가 너무 비싼데 그럴 수도 있지라고 10년 후에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돈 가치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 오늘의 미국 시장인데요. 근데 달러는 왜 강해서 그건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자, 라파엘 보스턴 연은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테이퍼링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라파엘 보스턴 연은 총재는 지난번에 연내 테이퍼링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면 자, 왜? 뭐 이런 상황. 본전금리 같은 게 5년 본전금리 2.2가 넘어요. 과거 같았으면 뭔가 테이퍼링이든 뭐든 금리 인상이든 뭐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어. 연내에 테이퍼링 한다. 근데 뭐라고 해요? 생각하지 않다. 올해 테이퍼링에 돌입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카고 연은 총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해 5에서 6% 성장을 예상하며 3%의 인플레도 환영한다고 얘기했어요. 환영한다 그랬어요. 올까? 오면 좋지 뭐. 오면 좋아. 오면 환영해. 근데 올까? 이런 태도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라 이거야. 와. 한번 와봐.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라는 건데 되더라도 쉽게 행동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계속해서 보여주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연준의 완화적 정책이 시장 불안을 조성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게임스탑 등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준 역시 월가의 소동의 반응에 어떠한 조정도 할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찰스 에반스 총리가 5에서 6% 정도 성장을 예상한다라고 하면서 3% 인플레이션을 환영한다고 말하면서 초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 이반자들은 일시적인 물가 상승을 무시해야 하며 경제가 기존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는 정책 조정을 고려하는 것조차 고려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하니까 증시가 최고가 안 찍을 이유가 없는 거지. 이렇게 하니까. 자, 연준은 이번에 이제 저희한테 정확한 시그널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누적해서 말하면서 그리고 다른 얘기 했던 사람까지도 말을 뒤집게 만드는 이 상황에서 정확한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어려우면 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면 어려운 기업들은 몇 개는 도산하고 몇 개는 살아남은 애들은 더 좋아지기도 하고 그다음 구조조정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보통은. 근데 이번 상황에 관해서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상황들. 구조조정이고 기업 자빠지는 거 용납할 수 없고 일단 다 붐업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하자 라는 게 지금 연준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디폴트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이들이 선택한 건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으로 위기를 막겠다라고 한 거고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돈 가치가 본격적으로 떨어질 거라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미국 국채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1bp 때의 미국 국채 가격 상승. 그러면서 가격 격차 단기물과 더 벌어지고 있어요. 10년물 1.136%, 30년물 1.932. 이제 곧 2% 되겠네요. 네. 1.3이 무슨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런 흐름이라면 10년물 1.3도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란은행에서는 2년 이내에 인플레이션이 2%에 근접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미국의 뉴욕 맨하튼의 고가 아파트가 거래도 활발해진다. 2달 연속 거래가 늘고 있다. 자, 뭐죠? 현금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현금을 딴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전 세계적인 양상이다 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하고 그렇게는 되겠지만 아직까지 추세가 깨지진 않을 것이다. 단 항상 위기는 의외의 곳에서 오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이 지난 1월 달 중순부터 지금 나타낸 현상인데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하려는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경고를 내렸죠. 경고를 했어요. 중국이 그런 식으로 하면 세계 경제에 굉장히 위험할 것이다. 너만 살려고 그런 짓 하지 말아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중국이
네, 금리나 이런 것들을 올리면서 긴축을 세게 하게 될 경우에는 같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주목하면서 가는 이유들 중에 하나도 네,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네, 미국은 커버리지가 되는데 이제 중국도 커버리지를 해야 되는 상황에 왔다라는 것이죠. 네, 현재 상황들이 이렇고요. 이제 미국 사회의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가면 고용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체보다 3만 3천 명 줄어든 77만 9천 명으로 예상 80만대 중반보다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고 3주 연속 감소세 11월 마지막 주 이후 가장 적은 숫자의 청구자 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생각보다 상당히 희석되고 있는데요. 하나 놀라울 만한 일은 오늘 달러가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지난 몇 년을 통해서 달러 숏 포지션, 달러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포지션이 가장 많았다라는 점. 근데 최근에 숏 스퀴즈 당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 달러 숏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전 약간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숏 스퀴즈에 영향을 미친 것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미국은 지금 보시면 아주 급속하게 이제 한겨울이 지나가면서 급속하게 확진자가 줄고 입원 환자가 줄면서 그리고 또 보급률 백신의 보급률이 이제 5%를 넘어가는 상황이면서 점점 좋아지는데 반해서 유럽의 팬데믹 상황과 그리고 셧다운 상황들이 유지되고 있어서 유럽 경기 상황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 반대로 지금 미국은 고용도 좀 회복이 되는 것, 생각보다 고용이 좋아. 생각보다 좋은 거지. 셧다운 상황인데도 좋아. 그러니까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유럽하고. 그러니까 유럽의 유로화가 달러 대비 0.5% 떨어지는 양상. 유럽은 이거 되게 반기지 또. ECB는 좋아해. 지금 뭐예요? 결국은 그 국제 교류가 되어지는 상황에서는 누가 자기 통화를 약세로 시키느냐가 자기네 경상 흑자에 도움이 되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만 경상 계속 털려주면 돼. 계속해서 달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적자를 내야 되니까. 트리핀의 딜레마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2달 만에 지금 최고가 근처까지 올라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나 앞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달러가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강세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 부분은 너무 숏을 많이 쳐놨기 때문에 되돌림의 작용이지, 너무 급작스러웠잖아요. 달러 약세가 급작스러웠으니까 거기에 대한 되돌림이지 추세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많이 갖고 있어서 답답해 하셨던 분, 달러 치우고 싶어 하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달러를 약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들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의 근거는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 통과의 첫 단계인 예산 결의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네, 단독으로 공화당 없이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바이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총 규모를 줄일 수는 없다. 대신에 현금 지급 대상자를 좀 좁혀서 조정할 수는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1조 9천억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보입니다. 오늘 기업 뉴스들 중에서는 특이한 점은 퀄컴이 매출이 부진했어요. 그래서 8.8% 폭락했고요. 깜짝 놀랄 정도로 폭락을 했고, 반면 페이팔하고 이베이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서 7.3, 5.4 이거 다 온라인이잖아. 온라인은 뭐 다 좋은 거죠. 자, 한국상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한국상 고객 예탁금이 드디어 65조로 줄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락에 대한 흐름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예요. 근데 사실은 오늘 미국 시장을 분석을 잘하면 한국 시장에 대한 생각도 좀 바뀔 것 같아요. 전 이 고객 예탁금 줄면서 조정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긴 한데요. 한번 분석을 해봤어. 도대체 1월 12일 날에 74조로 고객 예탁금이 사상 최고의 피크를 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0조 정도 줄었는데, 그 74조 1월 12일 74조 피크 치고 개인이 얼마를 샀냐는 거예요. 10조 샀냐는 거예요. 샀어요. 그래서 지금 9조가 줄어들어 있는데, 그럼 도대체 올해 어떻게 됐냐? 올해 1월 달 이후 개인 수매수를 파악해 보니까 거래소에서 24조 원, 코스닥에서 3조 4천억, 도합 27조 약 5천억 가까이를 개인이 샀습니다. 그러면 작년 연말에 고객 예탁금이 얼마였느냐? 65조였어요. 지금 고객 예탁금이 얼마예요? 이틀 전 기준. 네. 65조예요. 개인들이 산 돈은 얼마예요? 27조가 넘어요. 고객 예탁금 연말과 똑같아요. 자, 생으로 다 27조를 개인들이 샀습니다. 자, 개인들이 이거죠. 제가 오늘 왜 인플레이션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이건 미국만의 사건일까요? 아닐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아닐 것 같은데. 자, 그럼 아니라면
한국의 개인들의 27조는 스마트머니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스마트머니로 보이는. 야, 한국 사람 진짜 똑똑해. 진짜 최고야. 진짜 똑똑해. 저는 물론 이제 미국도 있지, 로빈후드도 있고 막 다 있는데 좀 급이 달라. 급이 달라. 27조면 연기금 움직인 거와 같은 거 아닙니까? 연기금도 이렇게 많이 안 움직일, 이렇게 단기간에 못 움직일걸요? 연기금보다 훨씬 더 네, 스마트한 개인들이 등장했다. 그것이 지금 한국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한국 시장 어떻게 될까요? 고객 예탁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연속으로 하락을 할까요? 본격적인 조정이 올까요?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은 한국에서는 없는 걸까요? 언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재미난 상황들입니다. 거시는 우리에게 재미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상황들이 사회 전체에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정의 브릿지나 이런 데에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hanks God, it's Friday. 네, 즐거운 금요일 되시고요. 네, 항상 저희 부족하고 부족한 채널 아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드디어 제가 사인을 다 끝냈습니다. 아우, 힘들었어요. 사인을 끝내고 이제 곧 발송이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네, 저희 사인 본책 투자의 태도 기다려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는 쿠팡처럼 특급 배송이 안 된다는 그런 곳이라는 점 양해해 주신 것도 역시 여러분들 최고야.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5회 뵙겠습니다. 안녕.